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오늘 여러분들 4월 모의고사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4월 고3 전국 연합학력평가 4월 모의고사 세계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쉬운 편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 개념을 충실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 나왔을 것이라 믿고요. 아직까지 기본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끝내지 못한 친구들 같으면 기본 개념을 열심히 아직까지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1번 고지도 문제가 나왔고요. 자, 가지도가 호닐강리 역대국도지도, 나지도가 메르카토르의 세계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1번에 가지도 호닐강리 역대국도지도의 위쪽은 남쪽이 아니고 북쪽이기 때문에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크리스트교 세계관이 자, 호닐강리 역대국도 지도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죠. 크리스트교 세계관이 반영돼 가장 대표적인 지도는 TO 지도입니다. 자, 3번에 나는 지구가 구체라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메르카토르 지도에는 이렇게 위도와 그리고 경도가 투영되어서 그려져 있죠. 그래서 위도 경도가 그려져 있다는 건 지구가 구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지구 구체라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증거가 뭐였다? 자, 위도 경도를 투영법을 사용해서 그렸다라는 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번에 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면적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고 메르카토르 지도는 오히려 고위도로 갈수록 면적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왜곡이 나타나죠. 그래서 면적이 정확한 게 아니고 왜곡되어 표현이 된다. 자, 4번 틀렸고, 자, 5번에 가나모도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메르카토르 지도에는 아메리카 대륙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북아메리카, 여기가 남아메리카거든요. 그런데 호닐강리 역대국도 지도에는 아메리카 대륙이 없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는 여행 후 작성한 온라인 게시물이다. AB 지역의 기후 그래프를 보기에서 고른 것. 자, 왼쪽에 지금 마추픽추가 지금 나와 있고요. 자, 왼쪽에 지금 마추픽추 공중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를 봐도 안데스 고산지대에 열대 고산기후, 상춘기후가 나타나는 곳이죠. 그래서 A는 열대 고산기후가 나타나는 곳. 자, 그럼 열대 고산기후는 1년 내내 봄과 같은 상춘기후이죠. 그래서 1년 내내 한 10도 정도 내외를 유지하는 기후 그래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기억을 보시면 기온이 1년 내내 이렇게 10도 내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A는 자, 기억으로 자,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자, 아마존강, 스콜 이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밀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밀림이 열대우림이죠. 그리고 위치를 봐도 적도가 통과하는 지점에, 적도가 여기니까 적도가 통과하는 지점에 나타나는 기후이기 때문에 이 기후는 열대우림 기후다. 자, 라는 걸 또 쉽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열대우림 기후는 일단 열대기후이기 때문에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중에 디귿을 보시면 1년 내내 20몇 도 계속 높은 기온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요 디귿이 열대기후에 해당되기 때문에 B는 디귿으로 연결해 주시면 정답은 기억 디귿. 자, 정답을 고르시면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니은 같으면 최하늘 기온이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 사이고, 자, 18도 사이이기 때문에 온대 기후로 우리가 판단이 가능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번으로 갈게요. 자, 기억 니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에 화구의 함몰로 형성된 분지라는 설명이 있네요. 자, 화구의 함몰로 형성된 걸 우리는 칼데라 라고 하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리고 이 기억의 기반함이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석회암은 바다 밑에서 퇴적된 암석이지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자,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니은을 보시면 기반함의 용식작용으로 형성된 동굴이라고 했네요. 자, 기반함의 용식으로 형성된 동굴을 우리는 석회 동굴이라고 하고 석회암은 니은 쪽에 자, 기반함이 석회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에 석회동굴 내부에는 종유석, 석순, 석주 등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요렇게 탄산칼슘이 매달리는 게 종유석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올라오는 게 석순, 그리고 종유석, 석순이 요렇게 만나서 기둥이 되면 석주가 되죠.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거 종유석, 올라오는 거 석순,
이것 종유석 석순이 만나면 석주. 요게 다 석회동굴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내부에 있다. 자, 디귿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리고 니은은 자, 니글에 니은은 화학적 풍화보다 물리적 풍화 작용이 활발하다. 여기서 용식 작용이란 게 석회하면 탄산칼슘이 물에 녹는 자, 화학적 풍화의 일종이잖아요. 자, 그래서 니은은 화학적 풍화보다 물리적 풍화가 활발한 곳에서 잘 발달한다. 니은 설명은 틀린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4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에 가 국가를 지도에 A에서 고른 것. 일단 나라 이름 한번 써보고 출발할게요. 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자, 먼저 A는 영국이고요. 자, B는 노르웨이. 자, C는 독일. 자, D가 에스파냐. 자, E가 이탈리아죠. 자, 요 5나라 중에 어떤 나라를 설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결정적인 힌트는 여기 있었습니다. 빙하가 침식한 U자국에 바닷물이 들어와 형성된 해안. 이 해안을 우리는 무슨 해안이라 그럽니까? 이 해안은 피오르 해안이라고 하죠. 자, 거기다가 빙하호까지 있답니다. 전체적으로 빙하 지형이 발달한 나라. 이 나라가 바로 노르웨이죠. 맞죠? 자, 노르웨이 해안에 이렇게 들쭉날쭉 복잡한 해안. 요런 해안이 다 지금 피오르 해안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너무 쉽게 B, 2번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노르웨이 같으면 빙하 지형의 큰 낙차를 활용해서 수력 발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수력 발전이라는 또 너무 좋은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오르 해안, 수력 발전 같은 힌트를 통해 노르웨이를 정답으로 쉽게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갈게요. 자, 표에 가다 경제협력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단 가다는 유럽연합,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유럽연합,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중 하나를 고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을 먼저 고르겠습니다. 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유럽연합이나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보다는 좀 못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요거 보고 역내 총생산이 자, 가장 적다라는 힌트를 통해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약자로 쓸게요. 자, 아세안 으로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유럽연합하고 자,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이 있는데 여기서는 힌트가 뭐 면적도 힌트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전체 무역에서 역내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자, 여기 유럽이 역내 무역액이 더 많기 때문에 면적이 좁고 역내 무역액이 많은 자, 가를 유럽연합 EU로 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는 나를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자, USMCA 자, 이렇게 쓸게요. 자, 과거에는 우리가 나프타라고 불렀는데 이름이 바뀌어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요즘은 USMCA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선택지 풀어볼게요. 자, 유럽연합 가는 역내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다.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유럽연합 안에서 노동자의 이동 그리고 뭐 공장의 이동 뭐 이런 거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내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다 하는 1번의 설명이 정답이죠. 정답 1번이고요. 자, 2번에 나는 다보다 회원국 수가 많다. USMCA는 세 나라잖아. 미국, 멕시코, 캐나다. 아세안은 10개 나라입니다. 그래서 회원국 수는 아세안이 많다. 자,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에 다는 가보다 정치 경제적 통합 수준은 당연히 화폐까지도 같이 쓰는 EU가 더 높은 거죠. 틀렸고요. 자, 4번에 가다 모두 역의 국가에 대한 공동 관세를 부과한다. 나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유럽연합은 역의 무역액이 역내 무역액보다 많다. 요거 보면 돼. 자, 역내 무역액이 더 많잖아. 가가 유럽연합인데 그러면 5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6번으로 갈게요. 여행 금지 지역을 검색한 화면 일부이고 가 지역을 지도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힌트가 크리스트교가 다수를 이루는 국가에서 가 지역은 이슬람 교도인 모로족이 분리 독립을 요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나라가 크리스트교가 다수를 이루는 필리핀에서 모로족이 사는 지역이 필리핀 남쪽의 민다나오 섬이죠. 그래서 정답은 E입니다. 정답은 5번이죠. 여기가 요 섬이 필리핀의 자, 민다나오 섬이고 자, 요 민다나오 섬 일부 지역이 모로족에 의해 장악이 돼서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내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나머지 지역들 볼게요. 자, A는 중국 안에서 위구르족이 자, 분리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위구르 자치구고요. 자, B는 카슈미르 지역입니다. 자, 카슈미르 지역은 종교 갈등이 있는 곳이죠.
이슬람교와 힌두교 간에 자, 종교 갈등이 있는 곳. 자, 그리고 C는 미얀마에 자, 로힝야족이 살고 있는 곳이고 로힝야족이 미얀마 정부로부터 지금 탄압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D는 스리랑카인데요. 스리랑카 북부 지역인데 자, 이 지역 같으면 두 민족 간의 갈등이 있죠. 신할리즈족과 자, 타밀족 간의 갈등. 자, 민족 갈등이면서 종교 갈등이기도 합니다. 자, 신할리즈족은 불교도, 타밀족은 힌두교. 그래서 민족, 종교 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스리랑카의 북부 지역의 특징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7번 문제로 갈게요.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요 20문제 중에는 7번 문제가 가장 어려워 보입니다. 자, 문제도 굉장히 잘 냈고 좋은 문제입니다. 자,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도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자, 북반구 지중해 쪽 남부 유럽이고요. 그리고 적도 근처에 지금 열대 기후가 하나 있고요. 적도보다 살짝 남쪽이네. 그러니까 사바나인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가나다 찾기만 하면 되니까 조금 이따 보고요. 그리고 여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자, 케이프타운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온 편차와 강수 편차가 나오는데 일단 요거부터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기온 편차는 월 평균 기온 빼기 연평균 기온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이 기온 편차를 해석하면 이 기온 편차가 플러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자, 이게 여름이란 얘기야. 그리고 기온 편차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시기가 겨울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강수 편차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게요. 자, 강수 편차는 월 강수량 빼기 연 강수량 나누기 10이고 그러면 갈로 안에 있는 연 강수량 나누기 12는 월 평균 강수량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요 강수 편차를 해석을 하면 자, 플러스가 나온다. 그러면 그 달이 우기.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 달이 건기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월, 7월부터 지금 찾아야 되기 때문에 A, B가 1월 아니면 7월인데 1월, 7월을 찾아야 되니까 이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같으면 무조건 누구를 먼저 찾을 거냐면요. 요 세 지역 중에 선생님은 무조건 얘부터 찾을 겁니다. 예. 자, 왜냐하면 지금 적도가 여기 있죠. 적도가 여기 있습니다. 적도랑 가장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1월, 7월을 모르더라도 1월 기온 편차, 7월 기온 편차가 플러스로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마이너스로 많이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지역 중에 여기가 연교차가 자, 가장 작을 거니까요. 연교차가 가장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플러스 올라가는 것, 마이너스 내려가는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요 지역들을 한번 볼게. 자, 가는 A가 여름인데 A가 플러스 조금 올라가고 마이너스 좀 내려와. 근데 나는 플러스 조금 올라가고 마이너스도 조금 덜 내려가. 다는 많이 올라가고 많이 내려가. 그러면 가나다 중에 연교차가 가장 작은 곳은 지금 나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요 기온 편차 차이가 연교차라는 걸 의미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나가 연교차가 가장 작다. 연교차 가장 작다. 자, 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면 나는 무조건 여기입니다. 여기. 자, 나부터 우리가 해결했어. 그러면 이 나가 지금 남반구에 있잖아요. 그래서 A가 그래도 기온 편차가 플러스가 나오니까 기온이 높은 시기인 여름이란 얘기죠. 그럼 남반구의 여름은 1월이니까 요 A월이 1월 그리고 B월이 7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찾고 순서가 이렇게 찾아야 돼. 자, 이 문제 풀이 순서가 나를 연교차를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A와 B의 1월, 7월 여부를 찾는 거야. 맞죠? 기온 편차를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가다를 요 두 개 중에서 우리가 해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A, B에 1월, 7월을 써놓고 출발할게. 1월, 7월. 자, 그러면 자, 여기 북반구에 하나 있고 여기 남반구에 하나 있습니다. 그럼 북반구는 7월 쪽에서 기온 편차가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자, 7월 쪽에서 기온 편차가 플러스가 나오는 게 다죠. 그러면 다가 여기가 되는 것이고 자, 1월 쪽에서 기온 편차가 플러스가 나오는 가가 남반구 중위도 위치한 여기가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가나다를 다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순서가 이렇게 돼야 돼. 자, 연교차를 가지고 나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나가 남반구에 있다는 사실을 통해 1월, 7월을 기온 편차를 통해 고르고, 자, 그 다음에 남는 가다를 하나씩 연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여기서 가나 다부터 먼저 고른다. 이거는 쉽지 않은 거야.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1번 보기부터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가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다. 지금 가가 여기가 지금 지중해성 기후죠. 지중해성 기후. 자, 최하늘 평균 기온 18도 이상이란 건 이게 열대 기후를 의미하기 때문에 온대 기후인 지중해성 기후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다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낮 길이가 길다. 자, A 시기가 1월. 자, B 시기가 7월입니다. 자, 1월, 7월 중에 다가 지금 북반구에 있어요. 다가 북반구. 그러면 7월이 낮 길이가 더 길어야죠. 자, 그럼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에 가는 나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 연교차는 적도 근처에 위치한 나가 가장 작아야 되죠. 그래서 가가 더 크고 나가 작아야 된다. 자, 3번 틀렸습니다. 자, 4번에 가는 나보다 7월 강수 집중률이 높다. 자, 가하고 다 중에 요 가가 남반구에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그러면 1월과 7월 중에 자, 여름인 1월이 건조하고요. 겨울인 7월이 수빈한 거죠. 자, 반면에 다도 지중해성 기후지만 다는 북반구에 위치합니다. 자,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이 건조하죠. 자, 그러면 다는 1월인 겨울에 수빈한 거고요. 자, 7월인 여름이 건조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본 게 7월 강수 집중률입니다. 7월에 비 오는 곳은 여기죠. 맞죠? 그래서 7월 강수 집중률은 가가 더 높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에 다는 나보다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적도 더 근처에 있는 나가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나가 더 많이 받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제는 선생님이 제시한 요 방법대로 문제를 푸셔도 되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혼자 북반구인 여기를 먼저 고르라서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 두 가지 방법 중에 자, 편한 방법대로 먼저 문제를 푸셔도 괜찮은 거예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8번 문제로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가축 사육 두수를 나타낸 것이다. AC 가축에 대한 설명을 오는 거 찾아야 될 가축 소, 양, 돼지입니다. 자, 먼저 브라질에서 지금 이 C가 엄청 높거든요. 그럼 브라질이 전 세계에서 소가 제일 많은 나라니까 C가 소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있고요. 중국에서 엄청 올라가 있는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요 B가 당연히 돼지겠죠. 전 세계 돼지의 절반은 중국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남는 A가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브라질의 소, 중국의 돼지. 자, 요거 두 개만 찾으면 그냥 양은 남는 A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식용으로 금기하고 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식용으로 금기시되는 건 돼지죠. 자, B입니다. 자, 그리고 털을 모직공업에 활용하는 건 양이죠. A입니다. 자, 그리고 3번에 A는 B보다 유목에 적합하다. 자, 유목은 건조기후에서 풀을 찾아 이동하면서 가축을 키우는 거죠. 이 중에서 건조기후에 가장 잘 적응하는 게 양이기 때문에 양이 더 유목에 적합하다 하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에 아시아의 벼농사 지역에서 노동력 대체 효과가 큰 건 소조소. 소를 농사에 활용하는 거지 돼지를 농사에 활용하진 않잖아.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육류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양이 가장 적어요. 그래서 소가 더 많다. 자, 그러면 요거 5번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육류 소비량은 돼지가 1등이고 그다음 소가 2등이고 그다음 양이 꼴찌죠. 요 순서까지 여러분들 확인해 주십니다. 자, 정답 3번입니다. 자, 9번으로 갈게요. 다음 자료 가나 도시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 그림만 봐도 어떤 도시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는 자, 이런 설명이 나오죠. 세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맨하탄, 브로드웨이, 월스트리트 뭐 이런 말들이 있고 여기 또 자유의 여신상도 있고 하니까 가는 너무 쉽게 뉴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를 볼게요. 자, 나는 뭐 에펠탑 개선문 뭐 이런 힌트, 샹젤리제 거리 이런 힌트를 통해서 바로 파리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가는 앵글로 아메리카에 위치한다. 뉴욕, 미국이니까 앵글로 아메리카 맞죠? 자, 그리고 니은의 국제연합본부는 뉴욕에 있습니다. 자, 파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뉴욕에 있다. 자,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의 도시 발달의 역사는 당연히 유럽 도시인 파리가 더 길죠. 자, 디귿 맞는 설명이고, 자, 리을의 가나 모두 해당 국가의 수도라고 했는데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고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가 맞죠. 그래서 나만 맞으니까 리을 틀렸습니다. 정답 쉽게 2번 나오죠. 자, 10번 갑니다.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상품 수출 구조, 가다 국가를 지도에서 골라보는데 일단 나라를 먼저 확인할게요. 자, 서남아시아, 북부아프리카 쪽이 나와 있고, 자, A는 터키죠. 그리고 B는 이집트. 자, C는 우리 다음 월드컵이 개최된 카타르입니다. 카타르. 자, 그럼 이 중에서 카타르를 자 먼저 골라볼게요. 자, 카타르는 석유나 천연가스 수출을 비중이 굉장히 높은 대표적인 이제 석유 재벌 국가죠. 그래서 광물 및 에너지 자원 요거 비중이 너무 높은 자 다를 카타르로 자 C로 고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고를게 터키입니다. 자, 터키가 이집트보다는 상대적으로 공업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공업 제품 수출액 비중이 매우 높은 나를 자 터키로 자 고르시면 되죠. 그러면 남는 이집트는 자동으로 가로 연결하시면 정답은 B, A, C 3번 나옵니다. 카타르, 터키를 먼저 고르고 이집트는 남는 걸로 자 고르시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1번으로 갑니다. 자, 11번은 제가 특별하게 안 풀어줘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하나의 국가를 선정하여 식수시설 개선 사업 비용을 지원하고자 한다. 가장 적합한 국가를 지도에 A에서 고른 거. 자, 이 점수 산정표에 따라 가지고 요 5나라의 총점을 매겨서 합산 점수가 가장 큰 국가를 선정하는 겁니다. 자, 점수를 밑에다가 좀 써볼게요. 자, 먼저 식수 보급률 점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A나라 같으면 50에서 70이니까 요 2점이죠, 2점. 자, A나라가 첫 번째 식수 보급률 2점. 그리고 B나라가 70초 갑니다. 70초 가면 1점. 그 다음에 여기 요 두 나라는 50 미만이니까 두 나라는 3점. 3점. 그리고 마지막 이 나라는 요 2점이네요. 그래서 일단은 식수 보급률 점수를 썼고, 자, 두 번째 플러스 1인당 GDP 요거 보고 1인당 GDP 점수 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엄청 진해. 15초 가요. 그럼 15초 가면 1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B는 몇 점이야? B 2점. 자, B 제일 3점이 3점 제일 연하니까. 자, 그리고 C도 3점. 자, D도 3점. E는 2점. 이렇게. 자, 그리고 마지막 안전하지 않은 물 위생에 의한 사망 인구 요 세 단계로 나눠서 또 요거 보고 점수 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가장 연하니까 40 미만 그럼 1점이네. 자, B는 중간이니까 2점. C도 중간이니까 2점. D 진하니까 80초가 3점. 자, E는 가장 연하니까 1점. 그러면 총점이 제일 높은 나라가 여기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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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9점의 D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1번 갈게요. 다음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세 산맥이 표현된 국가 가사의 일부이다. 가다 산맥에 대한 옳은 설명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위스가 나왔네. 스위스. 그러면 스위스는 유럽 알프스에 있는 거니까 자, 가는 지금 알프스 산맥이죠. 그러니까 가는 요 산맥이야. 지금 요 산맥이 가 알프스 산맥. 알프스 산맥. 자, 그리고 나는 인도 국가에 나옵니다. 그럼 인도 북쪽에 요거 히말라야 산맥이겠다. 히말라야 산맥. 자, 나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요 산맥입니다. 자, 다는 콜롬비아 국가니까 안데스 산맥이겠네요. 자, 콜롬비아 남미에 있잖아. 안데스 산맥. 자, 그래서 요 다 산맥은 요겁니다. 자, 선택지 풀어볼게. 가는 고생대 조산운동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고 알프스는 신기조산대니까 신생대죠. 신생대. 자, 기억 틀렸고. 자, 니은에 나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했다라고 했는데 히말라야 산맥은 요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한 거죠. 해양판 대륙판이 아니고 대륙판끼리 충돌한 거죠.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로 형성되었다. 자, 니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에 나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다. 맞는 거죠. 환태평양 조산대 대충 그려보면 자, 여기지 맞지? 요렇게 해서 태평양 따라서 가는 거야.
자, 이렇게 일본, 필리핀, 뭐 뉴질랜드 뭐 이런 식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태평양 조산대에 해당되는 거 맞고요. 자, 리을에 다는 나보다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히말라야 산맥에 화산 활동이 없잖아. 그래서 다가 나보다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리을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거 히말라야 산맥은 판액 연계지만 화산이 없다라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지각판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화산 폭발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3번 갑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산업배 종사자 비율,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보겠습니다. 먼저 지도에 나라를 확인할게요. 중국이 있고요. 자, 그리고 요 나라가 지금 미얀마입니다. 미얀마. 자, 그리고 뉴질랜드가 있네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미얀마입니다. 그래서 미얀마는 1차 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걸 미얀마로 고르시면 되죠. 그래서 가가 미얀마고요. 자, 두 번째 연결하는 나라. 자, 뉴질랜드 연결해 볼게요. 뉴질랜드가 질적으로 가장 선진국이기 때문에 3차 산업 비중이 가장 높은 다 나라를 뉴질랜드로 자, 골라주면 되죠. 자, 그러면 남는 날은 우리는 중국으로 고르겠습니다. 자, 선택지 볼게요. 세계에서 총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당연히 중국이죠. 나입니다. 자, 2번에 니은에 가는 다보다 쌀 생산량이 많다. 아시아에서 주로 쌀 생산하기 때문에 뉴질랜드보다는 미얀마가 쌀 생산이 많겠죠. 자, 니은 맞는 설명. 자, 디귿에 다는 나보다 국내 총생산이 많다. 국내 총생산은 이 중에서는 당연히 중국이 가장 많아야 됩니다. 나가 더 많다. 디귿 틀렸죠. 그래서 국내 총생산 세계 1위는 미국, 세계 2위는 중국이니까 이 세 나라 중에서는 당연히 중국이 1등입니다. 자, 리그레 가와 나는 국경을 접하고 있다. 미얀마, 중국 여기에 지금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자, 리을 맞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5번 갈게요. 14번 갈게요. 그래프는 세 국가의 1차 에너지 원별 소비량을 나타낸 것이다. 1차 에너지 원별 소비량. 자, 석유, 석탄, 천연가스 우리 고르겠습니다. 자, 먼저 자, 미국은 석유를 가장 많이 소비를 하고요. 자, 인도는 석탄, 러시아는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이걸로 하나씩 찾으면 되죠. 그래서 일단 러시아를 보고 나를 천연가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에서 소비 비중이 가장 높은 다들 우리가 석탄으로 고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가는 미국에서 소비 비중이 높은 석유를 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르시면 석유, 천연가스, 석탄 순서대로 우리가 찾았고요. 자, 선택지 볼게요. 가는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자,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석유가 1등이고요. 자, 2등이 석탄. 자, 3등이 천연가스죠. 그래서 가가 석유기 때문에 자, 1번은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에 냉동 액화 기술 발달로 사용량이 증가하기 시작한 건 기체로 존재하는 천연가스입니다. 그래서 나 천연가스에 대한 설명이죠. 2번 틀렸고. 자, 3번에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중은 당연히 석유가 높죠.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연소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자, 석탄이 1등이고 자, 석유가 2등. 자, 천연가스는 대기오염물질이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보다 많다. 틀린 거죠. 석탄이 더 많아야 되고요. 자, 5번에 상용화된 시기는 가장 먼저 사용한 건 석탄. 자, 두 번째가 석유. 자, 세 번째가 천연가스잖아요. 그러면 다는 가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늦다 하는 5번의 설명도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5번 갈게요. 다음 건 가 국가를 지도에 A에서 보는 것은 일단 나라부터 확인하겠습니다. A는 나이지리아고요. 자, B는 콩고 민주공화국. 자, C는 여기 해적 많은 소말리아. 자, D는 다이아몬드 유명한 보츠와나. 자, E는 남아공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자, 문제가 너무 쉽습니다. 만델라 대통령, 남아공 대통령이었다는 걸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거기다가 아파르트헤이트라는 너무나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 아파르트헤이트가 남아공에서 백인들이 흑인을 탄압한 정책. 이게 아파르트헤이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굴 고르면 된다. 남아공 E를 고르시면 되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6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종교별 신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A씨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야 될 게 불교, 이슬람교, 그리스도교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지역 구분상 서남아시아하고 북아프리카에서 많이 나타나는 게 지금 여기 A죠, A. 그래서 이 A가 이슬람교다. 자,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이슬람교. 서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보고 맞춘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이 C가 굉장히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C가 그리스도교라는 걸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C가 그리스도교. 자, 두 개 찾아 놨으니 남는 B는 무조건 불교가 되는 거죠. 자, 선택지 볼게요. A의 발상지, 이슬람교의 발상지는 남부아시아 아니고 서남아시아의 메카죠. 1번 틀렸고. 자, 2번에 B는 라마단으로 불리는 금식 기간이 있는 건 이슬람교. A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마단은 이슬람교의 금식 기간이죠.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에 사리가 봉안된 탑과 불상은 불교에 있는 거죠. 자, B에 있어야 됩니다. 틀렸고요. 자, 4번에 A는 B보다 발생 시기가 이르다. 자, 종교의 발생 시기를 옆에 한번 써볼게요. 자, 우리 여기는 지금 안 나왔지만 시험에 나오는 종교 중에는 힌두교가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불교,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스도교. 가장 늦게 창시된 종교가 주요 종교 중에선 이슬람교입니다. 자, 그러면 A는 B보다 발생 시기가 이르다. 이슬람이 발생 시기가 불교보다 이르면 안 되는 거니까. 자, 4번 틀렸죠. 자, 5번에 C는 A보다 전 세계 신자 수가 많다. 이거 전 세계 신자 수도 한번 써볼게요. 전 세계 신자 수가 가장 많은 종교는 그리스도교. 자, 두 번째가 이슬람교. 자, 세 번째가 힌두교죠. 자, 네 번째가 불교입니다. 자, 요 순서를 외우셔야 되죠. C는 A보다 전 세계 신자 수가 많다. C가 그리스도교니까 당연히 이슬람교보다 많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죠. 자, 17번 갑니다. 그래프는 세 국가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야 될 세 나라가 독일, 미국, 멕시코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일단 멕시코를 먼저 고를 겁니다. 왜냐하면 멕시코가 독일, 미국보다는 이 노년층 비율이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노년층 비율은 조금 낮고 유소년층 비율은 조금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달을 보시면 가나보다는 유소년층 0에서 14세 비율이 높고 노년층 비율이 좀 낮기 때문에 달을 멕시코로. 자, 먼저 고르겠습니다. 다 멕시코. 자, 먼저 고르시고. 그러면 왼쪽에 인구 이동에서도 멕시코를 일단 써놓을게요. 자, 그럼 여기서 독일하고 미국을 고르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국가 간 인구 이동에서 미국을 골라버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멕시코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요 인구 이동 양이 멕시코와의 인구 이동 양이 많은 나가 미국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는 자동으로 독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에도 독일과 자, 미국을 써놓고 자, 출발할게요. 자, 선택지 풀겠습니다. 유럽연합에 속하는 국가는 이 중에선 독일이고요. 자, 2번에 중위 연령은 노년층 비중이 높을수록 중위 연령이 높기 때문에 노년층 비중이 높은 요 가가 다보다 중위 연령이 높아야 되죠.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에 나는 다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많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많다는 건 선진국이라는 뜻이니까 나가 다보다 미국이 멕시코보다 당연히 많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에 다에서 나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 주민들은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는 게 아니고 좀 저렴한 노동력이죠. 그럼 4번 틀렸고 이 주민들 많이 이주 가는데 이제 고소득 전문직은 아닌가? 단순 노동직들이 대부분이고요. 자, 5번에 미국에서 독일로 이동한 인구. 자, 미국에서 독일로 이동한 인구 요겁니다. 116. 자, 미국에서 멕시코로 이동한 인구 739. 그럼 미국에서 멕시코로 이동한 게 더 많죠. 그러면 5번 틀렸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18번 문제 갈게요. 그래프는 세 지역의 기후 특성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극을 중심으로 나타낸 지도고요. 자, 위치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영국의 런던이고요. 자, 서한 양성 기후고. 자, 여기는 이제 러시아 쪽의 냉대 기후. 그리고 여기는 그린란드 해안이니까 툰드라 기후입니다. 그러면 B가 툰드라 기후가 자, 확실하잖아. 그러면 툰드라 기후는 최난월 몇 도? 0에서 10도 사이. 북반구니까 최난월이 7월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7월의 기온이 0에서 10도 사이에 걸려 있죠. 그럼 이 나가 툰드라 기후고 나를 B로
연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툰드라 기호를 선생님 먼저 찾았고요. 자, 두 번째 A가 여기 있고 자, C가 여기 있습니다. A, 영국 런던은 상한 해양성 기후 그리고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겨울에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그런데 C 같으면 내륙에 위치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매우 춥죠. 그래서 겨울 기온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 겨울인 1월에 기온이 마이너스 지금 막 10도보다 더 낮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20도 가까이 돼. 그럼 여기 완전히 겨울에 개춥다는 얘기잖아. 자, 그런데 가 같으면 1월 12월 기온이 마이너스 3도보다 높아요. 이거 온대 기후입니다. 자, 그리고 여름 7, 8월의 기온이 20도도 안 돼. 이게 바로 서한 해양성 기후죠. 맞죠? 그래서 가를 A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겨울에 개추운 달을 우리가 C로 연결하시면 정답은 너무 쉽게 A, B, C 1번 나오는 거죠. 자, 그래프 보기가 좀 불편해서 그렇지 차근차근 1월과 7월 기온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신다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9번으로 갑니다. 자, 그래프는 세 지역의 도시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에 고르겠습니다. 자, 먼저 도시 인구 증가율을 가지고 그냥 다 골라버리면 될 것 같아요. 현재 2010에서 2015년 도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대륙, 이 가 대륙이 아프리카죠. 그리고 도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낮은 대륙, 다가 유럽. 자, 그럼 남는 나는 아시아죠. 아시아는 특히 요 도시 인구가 가장 많은 또 대륙이기도 합니다. 워낙 총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 선택지 볼게요. 가에는 최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가 위치한다라고 했는데 최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 하면 우리가 뉴욕, 런던, 도쿄 요 세 도시가 생각나야 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이 세 도시가 없죠. 자, 1번 틀렸고요. 2번에 산업화 시기는 당연히 유럽이 빠릅니다. 2번 틀렸고. 자, 3번에 도시화율은 유럽, 아시아 비교하면 유럽이 더 높아야죠. 유럽이 더 선진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그리고 대륙별 도시화율은 아메리카까지 해서 우리 거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앵글로, 라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순서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4번에 1980년에 도시 인구는 유럽이 아시아보다 많다. 도시 인구는 1980년에 도시 인구는 여기 있잖아요. 아시아는 이만큼, 유럽은 요만큼. 아시아가 유럽보다 더 많지. 그래서 아시아가 더 많다. 틀렸고요. 자, 5번에 도시 인구 증가율은 아시아가 제일 높은 게 아니고 여기 요거잖아. 도시 인구 증가율. 아프리카 제일 높지. 아프리카가 가장 높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마지막 20번은 이제 건조 지역 문제네요. 자, 먼저 기억에 아랫부분이 잘록한 버섯 모양의 바위. 이 바위가 버섯 바위죠. 맞죠? 너무 쉽게 버섯 바위. 자, 버섯 바위는 바람에 날린 모래알갱이의 침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포상홍수에 의한 침식이 아니고 바람에 날린 모래알갱이에 의한 침식, 줄여서 바람의 침식으로 형성됩니다. 자,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의 이 모래 언덕 우리가 바르한 혹은 사구라고 합니다. 자, 바람의 운반 및 퇴적 작용으로 형성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니은이 연속적으로 발달한 지형을 바하다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자, 바하다는 바르한이 연속적으로 발달한 게 아니고 선상지가 연속적으로 발달한 지형을 바하다라고 합니다. 자, 니은 아니고 선상지가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바하다라고 해요. 자, 니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을 보시면 모래 자갈들이 쌓인 이 다각형의 지형, 이 다각형의 지형은 구조토죠. 자, 구조토는 툰드라 기후의 활동충이 얼었다 녹았다, 즉 동결과 융해가 반복되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디귿 맞는 설명이고요. 자, 리을의 요 뾰족한 산봉우리를 우리는 호른이라고 합니다. 요 호른, 자, 요 호른은 빙하의 침식으로 산봉우리가 뾰족하게 깎여 나간 지형이죠. 빙하의 침식으로 형성된 게 맞으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4월 모의고사 문제, 수능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선생님 해설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그동안 여러분들, 자, 우리 쌍지리TV에 올라가 있는 여러 영상들 보시면서 개념 공부 충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안녕.